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49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입니다. 오늘은 단독 MC입니다. 저희 지아님이 오늘 큰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혼자 하게 됐어요. 하지만 오늘 게스트를 또 한 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직접, 저 인사하기 전에 우리 오늘은 지아님을 대신해서 방송국장님이신 최은경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기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여성 자영업자이고요. 이름은 이제 조영주인데 닉네임으로 사뿌나라는 닉네임 쓰고 있어요. 제가 창업을 한 거는 2021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 6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여성 노동을 주제로 논문을 쓰고 이제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 이제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6년 차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더라고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네. 그 자영업이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업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사업자 대표는 원래 저로 처음 했다가 이제 배우자 이름 올려가지고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요?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네.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닌데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짝꿍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네요. 배우자와 함께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년 차. 그렇군요. 3년째 얼굴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요? 네. 이제 차차 알아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자영업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 같은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식음료 이제 자영업을 많이들 창업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자영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아니면 어떻게 청소업을 하게 됐나 이렇게 뭐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또 길게 말씀드리면 되게 긴데 네. 조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뭐 조직 생활을 뭐 만족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조직이 좀 규율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개인의 뭐 삶의 리듬으로 운영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조직의 어떤 뭐 수량화되고 표준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규율적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이것들을 좀 내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없을까? 그러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뭐 활동들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바로 결정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고 제가 그 김가지 작가의 네.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이제 독립출판물을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본다고 해서 또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청소업체를 연다는 거는 어떤 좀 결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런 청년 여성들이 있구나. 이렇게 또 사장이 된다라는 결심을 하고 또 청소 분야를 또 개척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고 저도 좀 그때 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여성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걸 좀 품고 있다가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좀 마무리를 한 차례 하면서 좀 이 일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다가
이런 일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청소 일, 특히 이제 개인 사업자로 사장 이제 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교육 체계가 좀 있더라고요. 국비 교육으로. 저도 그때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등록을 하여서 한 달 반 정도였나? 뭐 40일, 4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 그 뭐 청소 대행사 그런 자격증을 뭐 시험도 보고 해서 수료를 하고 제가 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아, 바로 그렇게. 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처음에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일이 많으신 사장님들의 일을 뭐 도급 형태로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받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블로그 홍보도 하고 인스타그램 홍보도 하면서 거래처를 하나하나 이제 따면서 조금씩 이제 정착을 해왔고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새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상태인가요, 지금은? 그 안정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제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부럽습니다. 네 시간이 전 제일 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는 게 저한테는 돈도 돈이지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뭐 여태까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운동을 등록해놓고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뭐 완전히 시간이 내 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생계를 위한 노동의 시간도 분명히 할애를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시간을 잘 누리면서 사는 그런 충만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시진 않을 것 같고. 네네, 정해진 요일에 이제 가는데, 네. 지금은 이제 화요일, 뭐 금요일도 갈 때도 있고, 화금, 토일 이렇게 일을 하고, 나가는 일은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청소일이라는 게 밑작업이 좀 필요해요. 이를테면은 뭐, 걸레를 뭐 빨아서 다 준비를 해놓고 습식 청소기 안에 다 청소해놓고 건식 청소기는 안에 필터 정리해놓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저희가 거래처마다 뭐 오염도가 다 다르니까 뭐 약품 세팅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밑작업이라고 해서 그런 걸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저희도 네. 장사 준비 그런 것들을 미리 해놓는 시간이 또 집에서 노동하는 시간이에요. 아, 그 시간까지 하면 보통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노동을? 하루라기보다 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 네네. 단위로? 네. 주 단위로 한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요? 네. 4일 일하는데? 네. 그 밑작업 시간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블로그 홍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그 시간도 되게 길거든요. 네. 그 블로그 포스팅 하나 쓰는 데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런 네. 것까지 합치면 좀 더 길어져요. 아. 이제 그런 거 다 합치게 되면 그냥 얼추 뭐 그래도 35시간 이상은 되려나? 근데 블로그 홍보는 말 그대로 제가 더 하는 만큼이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폭주한다, 막 네. 밤새 쓴다 이러면은 노동 시간이 마구 이제 증폭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시간으로만 보면. 그쵸. 네. 보통 뭐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하루에 8시간 한다고 해서 40시간이고 그렇게 40시간을 딱 하진 않죠, 대부분. 그쵸. 야근도 하시고. 네. 그런 거 따지면 노동 시간은 아주 안정적이네요. 근데 저희 동료 뭐 이렇게 거래처가 많은 동료 사장님들은 저한테 욕심을 더 좀 내야 된다고 이렇게 좀 안주하면 안 된다. 거래처 더 따고 더 달려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사실 또 자영업자 분들은 느끼실 텐데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한정 그 밑에서는 막 물질 하듯이 달려 나가기는 해야 돼요. 저도 그걸 인지를 하고는 있는데 저도 너무 무리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모순일 수는 있는데 노력하되 너무 노력하진 않겠다. 그 모순 속에 있기는 해요. 그 저희 단원 FM에 다른 그 프로그램 하시는
그 천원석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모셨던 청소 그 작가분, 그러니까 일하시는 그분이 그 아까 김예지. 저희 들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이런 분을 초대하다니 막 이러면서. 그분이 안산 분이세요. 그 원래 그러면 좀 친분이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신 거죠? 친분은 원래 없었는데 그 김예지 작가님, 그 예명 김가지 작가님이라고 네. 제가 네, 앞으로 네. 부르겠습니다. 네. 네. 김가지 작가님이 책 북토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북토크를 할 때 제가 아무래도 그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고 인상 깊게 읽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바로는 아니지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다. 제 존재를 좀 밝히고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잘 꾸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나타난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재밌게 읽었다라는 사람은 네. 많았고 네. 그리고 그 책이 아마 20쇄가 찍혔대요. 그만큼 청년 여성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읽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재밌게 읽었다, 인상적으로 읽었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그거 보고 실제 시작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라고 해서 되게 반가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드문드문 안부 여쭙고 그다음에 뭐 새 책 나오면은 저도 이제 사고 또 사인 받으러도 가고 이러면서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또 이렇게 인연이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6년 차신데 그 전에는 뭐 다른 일을 하셨을 테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중랑구에서 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중랑구에서 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마을 활동가로 3년을 일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좀 소개 조금 드리면 네. 좀 특징이 여성주의 관점으로 좀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좀 하고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권기면영 선생님의 네. 페미니즘 강좌를 듣고 좀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좀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을 그래서 하고 이제 있습니다. 대학원도 가시고 좀 네. 이렇게 가고 싶다, 여성학 더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논문도 쓰시고 네,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논문이 석사 논문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네, 힘들었어요. 제목이 공간을 다루는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의 몸 노동 경험이에요. 그리고 집수리, 도배, 청소 업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셨고 이 중에 이제 청소 업종에서 실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분학께서 또 관심 가지고 하신 것 같다, 쓰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도 교수님이 정인보 선생님이어가지고 저랑 같은 지도 교수님이야. 맞습니다. 네,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연구를 한 동기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뭐 나오는데 자영업자가 좀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자영업자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또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이런 집수리, 도배, 청소 같은 어떤 몸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몸노동에 주목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이제 집수리, 도배, 청소 이렇게 세 분야인데요. 사실 더 많은 분야가 있어서 네. 아직 후속 연구를 바랄 단계는 정말 아니지만 논문이 나온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를 좀 더 조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청년 여성들의 노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아픈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자영업 세계에 뛰어들면서 좀 제 이야기, 그러니까 청소업체를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제가 겪어온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개인적인 동기로는 그리고 제 이야기와 함께 동시대의 청년 여성 노동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의 이야기로만 그칠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점차 이제 청소 업종에 진입하는 청년 여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통계적으로는 이게 엄청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통계가 좀 범주가 크다고 해야 될까요? 뭐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뭐 용역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돼 있어서 이 분야만 정말 얼만큼 늘었느냐라고 하면 통계로는 확인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조금 큰 범주로는 건설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고용노동부에서 뭐 발표한 그런 거 보면은 저희 프로그램에 네네네. 또 여기 안산에 그 중서부 건설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까 저랑 만났던 네네. 안산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성위원회 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또 초대해서 예, 이야기를 막 듣기도 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많이 늘긴 했다. 통계로도 뭐 이렇게 확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여성 노동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통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집수리 도배 청소업에 종사하는 이제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 연구하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접했는데 저도 이제 체감을 좀 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체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흔히 좀 남성 중심적이라고 여겼던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여성이 종사하지 않았던 업종은 사실 아니에요. 했는데. 이제 청년 여성들이 이제 사장으로 자영업으로 좀 많이 했던 업종은 아니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의문을 좀 가지게 됐어요. 왜 어떤 이유로 지금 현재 청년 여성들이 좀 진입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또 진입 후에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청년 여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사회적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진입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좀 공백인 분야라고 생각해서 연구에 좀 필요성이 느껴졌고 또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논문에도 썼지만 작년에 논문을 쓰면서 바로 다큐로 역전의 블루칼라라고 이런 흐름들을 이제 조명하는 다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출판물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좀 이를 학술적 영역에서도 좀 분석할 필요를 느껴서 좀 이런 몸으로 일하는 그런 몸노동 사실 몸노동에 대한 거 얘기를 하려면 또 엄청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음 질문에서도 또 이어질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이어지는 질문들에서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여기까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네, 알아서 다 진행해 주시는. 사실 여기 집수리, 도배 이런 부분은 영역은 저도 되게 관심 많거든요.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되게 관심 많더라고요. 도배나 아니면 뭐 타일 하는 네, 거. 맞아요. 요새 많이 늘어났어요. 하고 배우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 배우는 접근하는 게 사실 좀 두렵달까? 예.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업종에 여성들이 많지 않다는 거를 네,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논문 앞부분에 좀 서론에도 쓰셨던데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노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월경하는 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막 다루셨던데요. 네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업종에 도전하는 청년 여성들이 많다고 했고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까 사프나가 말씀하셨던 뭐 안정적인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안정적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개인적인 삶의 경로에 따라서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또 공통된 이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연구 이제 참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저임금인 경우 그리고 감정 노동에 조금 많이 시달린 경우. 그리고 뭐 저도 그랬지만 좀 피로감 같은 거 대인관계라든지 좀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버린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커리어가 좀 이제 쌓이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런 거 불안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른바 이제 물경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나는 그냥 누가 와도 대체를 해도 내 자리 다 채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호소하시고, 또 AI 사용이 아무래도 요새 진짜 보편화되고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막 요즘에 옛날보다 정말 쉽게 다 모르면 GPT에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직 노동의 비전을 좀 고민하고 고심하는 부분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사실 컸어요.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는 생계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돌봄 서비스직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저임금화 되어 있고, 네. 남성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임금이 좀 보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내가 진입을 하면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면서 좀 진입을 하게 된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논문에도 썼는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젠더 규범에 대한 도전이랄까? 그러니까 왜 이 업계에 여자들이 없지? 그 질문을 좀 도전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한 분은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이제 유아교육과 진학을 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5년 동안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왜 이게 여자들한테 좋다는 거지? 의문을 가지신 거예요. 왜일까?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그때 SNS로 도배업 하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여자들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네? 약간 뭐 깨달음 하면서 바로 도전을 하셨대요. 그걸 이제 그만두시고. 그러면서 좀 이런 젠더 규범을 좀 도전하는 의미로 제가 해석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의문을 품고 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전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13분을 인터뷰했던가요? 14분인데 14분. 아, 여성이 13분이고 네, 맞아요. 한 분이 남성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왜 남성을 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비교하려고 했나 하면서 생각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왜 그러셨죠? 비교까지는 아니고 네. 사실 뭐 제가 아까 후속 연구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는데 네. 이 업계가 청년 남성들도 굉장히 진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장년 남성들이 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분야였는데 청년 남성들도 좀 진입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도 한번 보조적으로 좀 보고 싶었는데 사실 좀 더 몇 분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품이 되지를 않아서 이렇게 좀 보조적으로 좀 같이 이 흐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이 서로 뭐 동호회처럼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동호회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제 속해 있는 오픈 채팅 카톡방이 하나가 있어요. 뭐 집수리, 도배, 청소일 뿐만 아니라 뭐 필름 인테리어도 있고 뭐 배관 관련하신 그런 것들도 있고 분야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예비 자영업자분들도 계신데 오늘 몇 분 계신지 한번 인원을 확인을 이제 해봤더니 650분이 들어가 계세요. 전국에 이제 네, 전국구예요. 아. 그래서 저도 그 안에 한 명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호회까지는 아니고 오프라인 만남을 간혹 하긴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 그게 동호회일까요? 오프라인 만남을 간혹 하고 이제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업계 고충 뭐 이야기하고 나 무슨 일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세요. 하자 같은 거 네네. 어떻게 좀 대응하고 대처하고 책임지는 과정까지 그런 것들 이야기 좀 많이 나누시고 뭐 그리고 뭐 젠더 폭력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몇 건을 봤어요. 계속 올라오거든요. 아, 그 카톡방이에요? 네네네. 그 얘기 너무 궁금한데 네네. 우리 길게 얘기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네, 좋습니다. 사실은 되게 아직 저의 질문지를 드렸던 거에 반도 안 왔는데 네. 지금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네. 큰일이네요. 네. 그래도 음악은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사프나님이 노래를 하셨다고요. 과거형인데요. 네. 언제예요, 그거는? 앨범을 낸 거는
2021년인지 2020년인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한지는 이 일 시작하기 전에. 네. 그거를 한지는 2012년부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동네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한 거는 근데 네. 음원 없이 네네. 음원 없이 그냥 라이브로 늘 이렇게 그리고 노래 어디서 들을 수 있냐 그러면 어딘가에서요. 약간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증거를 그래도 남겨야겠다.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얘기해 주시고 들어보죠. 네. 잠꾸리 앤드 사뿌나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여성 2인조가 모여서 네. 죄송합니다. 왜 부끄러우신가요? 네,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꾸리 앤드 사뿌나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여성 2인조가 부른 노래이고요. 네. 노래 제목은 무우 말랭이입니다. 무말랭이 듣고 오겠습니다. 찬 바람이 아직인 봄볕에 도착한 소포 상자 하나 무말랭이 아버지는 말하셨지 아침에 당근은 먹고 있니 블루베리도 몸에 좋단다 무릎은 좀 어떠니 아버지가 보내주신 무말랭이 아버지가 보내주신 무말랭이 아버지가 보내주신 무말랭이 아버지가 보내주신 무말랭이 잊지 말고 챙겨 먹고 튼튼하게 걸어라 튼튼하게 살아라 튼튼하게 아버지가 보내주신 무말랭이 아버지가 보내주신 무말랭이 노래가 말랭이 너무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짧아요 노래가. 노래 몇 곡을 그러면 이 앨범에는 몇 곡이 들어가 있나요? 10곡 꽉꽉 채워서 넣었습니다. 와. 은퇴 앨범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첫 앨범이자 네, 은퇴 데뷔와 은퇴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앨범. 알차게 채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2인조 밴드 이름이 무슨 게스트하우스까지인 건가요? 잠꾸리 앤드 잠꾸리 앤드 사뿌나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이제 잠꾸리라는 친구와 사뿌나라는 친구가 이제 인도 여행을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좀 TMI이긴 한데 그 잠꾸리라는 친구도 안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산 사람과 이제 제가 서울과 인천 안산에서는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인도라는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둘 다 혼자 이제 배낭여행을 왔는데 네. 그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같이 온 건 아니었지만 같이 여행하면서 거기서 되게 막 재밌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또 그때는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뭐 감각하는 것들도 좀 막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그 순간들을 좀 모아가지고 노래를 막 그 현장에서 만들었어요. 둘이서 막 뚱땅뚱땅 하면서. 저는 이제 가사를 주로 쓰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기타를 조금 치면서 이제 작곡을 막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면서 그때는 그냥 재미로 했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들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서 그 친구는 여행 기간이 3개월이었고 저는 한 달이었거든요. 한국 돌아와서 우리 한 번 더 보자. 안산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좀 만나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해서 돌아왔는데 진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뭐 같이 앨범도 만들고 지금도 같이 뭐 오늘도 끝나면 안산에서 볼까 말까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그렇게 또 인연이 돼서 맞습니다. 노래 앨범도 내고 참 대단하시네요, 사푸나는. 아까 참 그 카톡방에서 젠더 폭력 이야기도 뭐 오늘 어제 뭐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올라와요, 그런 게. 네, 아무래도 650명이나 되다 보니까 네. 한 그 중에서 뭐 몇 분만 얘기를 하셔도 매일 다른 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매일매일 올라와요. 사연은 다 다른데 케이스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젠더 폭력만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도 진짜 많을 것 같다. 책이 한 권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좀 그래서 보면서 심각성을 좀 일상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주로 피해자는 여성들인가요? 맞습니다. 거기는 업종이 뭐 청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네. 다양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다양한 업종에서 젠더 폭력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뿐만 아니라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집수리도 계시고 필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도배업도 계시고 뭐 되게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청년 여성분들이 이제 마주하는 게 좀 젠더 폭력인데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해주셔도 되는 걸까요? 뭐 몇 가지만 말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었는데, 그러니까 일하다가 왜 좋은데 바람 쐬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현장에 갔다가 뭐 데려다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고수부지를 이제 같이 간다던가 거기를 이제 벗어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또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젠더 폭력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커피나 타와라 뭐 이렇게 계속하고. 뭐 호명을 할 때도 아가씨 뭐 계속 이런다든지 그리고 뭐 우리 아들 좀 만나볼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젠더 폭력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좀 일상적으로 동등한 작업자가 아니라 좀 여성으로 완전 성별로 그냥 환원해서만 대하는 것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젠더 폭력 사례들은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살짝 지금 그렇게 조금 고민이 돼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에어컨 청소 기사님이었는데 이제 동료 여성 기사님이 겪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문 노동이다 보니까 이제 남성 혼자 사는 이제 원룸 같은 데에 방문을 해서 에어컨 청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장비 세팅을 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성이 다 벗고 계셨대요. 가지고 이제 장비 다 버리고 그냥 나오셨어요? 그냥 무조건 도망. 이 공간만 벗어나자. 그치, 네. 그래야죠. 왜냐면 전화번호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만 벗어나자. 그냥 아무것도 뭐 앞뒤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응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동안 가스 검침원 이런 네, 맞아요. 방문 노동자들이 겪는 그런 성희롱 성폭력들. 맞아요. 네.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가 논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네. 이 젠더 규범을 재구성하는 정치적 장이라고 이제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젠더라는 말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여기 논문에서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거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노동에 어떠한 몸이 적합한가? 음. 라는 질문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당 업종에서 이제 노동하는 몸이 이제 이런 규범들에 도전을 하고 이제 저항하고 좀 분투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진입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도전을 하면서 그리고 도전을 하면서도 순응하기도 해요. 순응하고 뭐 협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규범들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진입부터 그 이제 에어컨 청소업 종사하시는 연구 참여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교육 수강부터 좀 난항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교육 후에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성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 분이 배우자에게 그러면은 당신이 한번 수강한다고 한번 해봐라라고 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면서 아니 교육 후에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전제를 하고 여성을 아예 안 받는 거지? 라는 이제 질문을 좀 하시고 이분은 그래서 이 여성을 받아주는 교육업체를 수소문을 하고 찾아가지고 가까운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옮겨가지고 숙박을 해가면서까지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부터 좀 배제가 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도배업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좀 이제 여성들이 주로 이제 종사하는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이 선택이 좀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회고를 좀 하시면서 좀 내 직업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직업 자체에 대한 폭이 넓어진 것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성별 규범으로 제한되었던 이런 직업 선택권이 좀 확장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환경에서 뭐 저항하고 순응하고 협상하면서 이런 규범을 좀 재구성하는 현장이라고 좀 몸을 저는 지켜봤거든요. 좀 이런 사회적으로 경합하는 장이라고 해서 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스스로가 여성들 스스로가 숙련된 몸 이제 기술자로서 노가다라는 사회적인 낙인에 맞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또 정치적인 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경합하는 자체도. 그래서 몸노동, 이제 몸에 좀 주목을 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흔히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몸쓰는 일을 힘쓰는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규범에 대한 것들을 주목하셨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젠더화된 노동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같이 여기 오면서 작업장의 페미니즘 그 책에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 다른 책에서도 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쓴 책에서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 안전용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되게 불편함이 많고 이런 이야기 그 책에서도 되게 많이 다뤄졌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이제 화장실도 그렇고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다고 이제 또 분석하셨어요. 사분학께서도. 여성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구체적인 불편함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네. 장갑이 다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씩이 다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사이트 같은 거 왜냐면 상시적으로 저도 껴야 되는데 좀 다양한 사이즈의 장갑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왜 어떤 몸에게 적합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작은 남성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몸에 맞는 맞아요. 보호구가 필요하고 그게 단순히 여자에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몸은 일할 수 있는 몸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런 작업 보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책 일하다 아픈 여자들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그런 다양한 몸을 위한 작업 보호구를 이제 정책적으로 구비를 하고 좀 한다라고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제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불편함은 도배업에서 화장실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배업 특성상 이제 뭐 연구 참여자분들이 언급하신 건데
이제 화장실 구성이 여자는 한 칸이고 나머지는 다 남자 칸.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 노동자가 비율적으로 이제 적기 때문에 화장실이 적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 여성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적다고 해서 화장실이 적다?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함, 화장실 수 자체가 부족한 거 그것도 지적을 좀 하시고 이제 한밭집이라고 하는 식당 화장실을 이제 몰래 쓰거나 아니면 근처 카페에 화장실을 알아두거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화장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좀 고군분투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변 상가 화장실 찾아주는 게 되게 나의 중요한 루틴이다. 왜냐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화장실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도가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 문제가 일터에서 마주하는 큰 일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구조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이제 스스로 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부담감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산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 여성위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화장실 이야기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건설 현장에 화장실이 별로 없어서 아예 없기도 하고 뭐 그 사무직 노동자가 있는 그런 건물이 있으면 거기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부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로 나가서 근처 상가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무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랑 네. 그 안전교육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화장실을 좀 같이 공유해서 쓰거나 근데 그게 공유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공유를 이렇게 흔쾌히 해주시지는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유를 하는 거라서 눈치를 보면서 쓰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월경을 또 이제 하기 때문에 네. 그 위생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월경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이제 화장실 가깝지 않다 보니까 여름 특히 그때는 좀 많이 어렵다.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자주 못 가니까 방광염 문제 계속 있고 그리고 방광염도 문제인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네네. 그 문제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휴게시설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에서 그러니까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상 그 잠시라도 특히 여름에는 찬바람을 좀 쐬면서 쉬어야 하는데 그냥 그 공간에서 앉아서 쉰다라는 게 진짜 쉬는 건가라는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휴게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일하는 직종들이 대부분 다 그런 화장실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습지 노동자들 네. 또 그런 방광염 문제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게 같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 1인 가구 방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 방문이 많은 업종의 특성상 이제 여성분들은 더 이런 안전 위협이나 어떤 성적 타자와의 문제나 젠더 폭력에 대한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고 이 논문에도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요. 네. 이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용하는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 질문 나누면서 연구 참여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뚜렷하게 어떻게 대응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조심스럽지만 없고 그래도 이제 있다면 개인적인 방법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오픈 채팅 카톡방에서 서로 이렇게 사례도 나누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나눴거든요. 그래서 나누면서 좀 소송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 승소했는데 승소 비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나 이렇게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변호사 사무실 상담 받는 것처럼 그렇게도 남겨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사례를 내가 겪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럼 막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하는 곳에 주소를 남겨두고 예상 작업 시간을 이제 알려주고 친구나 이제 배우자에게 전화해달라고. 나 이거 1시간 걸리는데 그때 내가 연락이 없으면 전화 좀 해줄래? 아니면 연락이 계속 없으면 나를 찾아야 해. 이러면서 그렇게 식으로 알려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겪으면서 아예 고객을 여성으로만 한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젠더 폭력 대비하다가 진이 다 빠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그냥 여성 고객만, 그리고 여성 고객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아니, 혼자 사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맞아요. 그 얘기도 여성분이 오시는 게 맞아요. 훨씬 더 안정감, 네, 안전 그렇죠. 네. 저는 혼자 살지도 않는데도 좀 모르는 분이니까 네, 그쵸, 그쵸. 남성분이 오면 라포는 없으니까 예, 굉장히 약간 좀 긴장하게 긴장 되고 상태로. 예,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세월이 흘러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전략이 없다는 게 또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그 젠더 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정말 그 카톡방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걸 좀 넘어서서 예,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을 가져오셨죠? 추천곡? 네, 아까 이제 잠꾸리 친구를 안산에 살고 있는 네. 이렇게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이제 잠꾸리 친구가 요즘에는 여름눈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계속 하시는군요, 그분은. 네, 음악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 좋은 음악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름눈. 네. 혹시 그 여름눈은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안산에서도 공연을 하고요. 네. 이제 안산뿐만 아니라 뭐 서울이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눈의 남쪽 바람이 불면입니다. 네. 웃어줄 수 있었어. 그때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 자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 이별이 처음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모두 말하듯 널 생각하지 않는 날이 오더라. 괜찮아지더라. 그러다 가끔 오늘같이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는 남쪽 바람이 부는 날이면 떠오르고 마는 마음이 하나. 잘 지내나요? 나는 건강해요. 바람을 핑계로 안부를 건네요. Stop, stop, papaya. Stop, papaya. 웃는 나를 보면서 넌 말했었지. 정말 고마웠다고. 잊지 못할 거라고. 그 말이 제일 힘들었었어. 이해할 수가 없었어.
건네요. Stop da da ba. 노래가 좋네요. 다른 노래도 들어보고 싶다 이런. 네. 여름눈 노래가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무말랭이도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안산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니 더 관심이 가네요. 논문에 보면 인터뷰하신 분들, 참여자들 현황을 딱 표로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네. 보면은 연차가 다들, 뭐 1년 차인 분도 한 분 계시지만, 그래도 뭐 1, 2년 차, 3년, 뭐 10 몇 년 되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고, 또 지역도 되게 나름 또 다양하게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하셨군요. 조금 더 지역을 좀 담아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후속 연구로 그래도 순천 업무 지역이 그쪽이라서 네네. 쪽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미혼인 분들이 많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이 몸으로 하는 일이 사실 몸으로 안 하는 일은 없죠. 사무실에 네네. 앉아 있어도 다 뭐 네, 몸으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인식, 사회적인 어떤 낙인 같은 있잖아요. 예,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보람, 이 일을 하는데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생계로도 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좀 내가 이 기술이 쌓이고 숙련이 조금 쌓여가는 것을 스스로 감각하는 거 그런 데서 좀 효능감을 많이 얻는다, 좀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내가 좀 의미를 느끼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동기가 되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뭐 계속 뭐 사회적 시선이나 위계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청소일이 아니더라도 또 무시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네. 사회가. 네.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너는 계속 그러면 노가다라고 욕해라. 나는 계속 성장할 테니. 그래, 나 노가다인데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전유라고 해야 될까요? 재전유 뭐 이렇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이러한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 노동을 가시화하기도 하고 노동에 대한 생각도 가시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도 좀 더 자신감을 얻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의미화를 해가면서. 그래서 또 제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업종이 다른 업종에 대해서 막 특별하다, 존중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은 모두 가치로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고 이제 이런 노동들, 타인의 노동들을 이제 존중하는 과정, 이렇게 그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존중하는 그렇죠. 길이지 않을까,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길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 해주신 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밝혀주시기도 했고요. 너무 멋진 분들을 만나셨네요. 네,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인터뷰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네. 뭐 이제 단행본 소식도 전했을 때 다들 또 흔쾌히 동의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교보문고 가서 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진짜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또 좋은 인연을 인터뷰를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또 만드셨군요. 네, 너무 감사한 인연입니다. 네.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마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또 그 노래 나가는 시간 동안 사뿐하님에게 좀 더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50회에도 사뿐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 곡을 마지막 곡을 듣고 여기서 49회는 마치고요. 50회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곡 더 추천을 좀 받아볼게요. 사뿐하님의 곡이 그 곡 추천곡이 너무 좋아서 네, 한 곡 더 요청 드려봐도 되죠? 네. 다시 잠꼬리 앤드 사뿐하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네. 그 제일 처음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네. 처음 만든 노래가 동시에 두 곡이긴 해가지고 아무튼 사막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노래. 네. 네. 그러면 사막의 노래를 듣고 저희는 50회에서 다시 사뿐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식탁은 국적이고 우리는 늘 만나고 있어. 여기 사막 모래 바람이 불고 우린 인사를 한다.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한다. 우리의 시간을 소개한다.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잊혀지지 않는 것을 말해봐. 같은 음식을 먹지만 서로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 우리 서로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네. 이미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지만 또 헤어질 시간이 다가와. 우리는 기다려.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려요. 저 사막의 모래 연덕처럼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바람에 따라 추억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겠지.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한다. 우리의 시간을 소개한다.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잊혀지지 않는 것을 말해봐.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여